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 대선판 뒤흔들 변수되나입니다. 예. 자,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두고 지금 여야 대선 후보 간 논쟁이 치열한데요. 이번 논쟁의 시작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7일에 자신의 SNS에 구체적 설명 없이 이른바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딱 7글자를 남기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먼저 대선 후보가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또 일각에서는 성의가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은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뭐 신선하다, 뭐 간단해서 좋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 젊은 층을 겨냥한 이 선거 방식으로 보이는데요. 네. 보통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핵심적인 답변은 피하고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식으로 좀 애매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면 뭐 민감한 이슈를 적당히 넘어갈 수는 있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윤 후보 측에서 최근 트렌드에 맞춰 그냥 딱 여가부 폐지 이렇게 미사 여구 빼고 핵심만 말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여가부 폐지가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을 떠나 저는 이런 좀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정치인들이 앞으로 좀 공약을 내세울 때는 이렇게 좀 두 갈식으로 해서 결론을 먼저 명확히 말하고 그에 따른 부연 설명은 좀 나중에 추가로 해줘야지 뭐 유권자들이 정확히 알고 그에 따라 또 표를 줄지 말지 정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아마 최근에 이제는 젊은 층의 이제는 트렌드가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딱 정확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대선 후보들도 좀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인지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SNS에 여성가족부 강화라고 해서 또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뭐 결국 둘 중 누구의 입장이 맞는지는 이제 유권자인 국민의 선택인 거고요. 일단 국민이 택했으면 정치인들은 뭐 비판은 하되 뭐 거기에 따라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다시 좀 본론으로 와서요.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따로 밝혔죠. 예. 과거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면서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결국 남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과 같이 이 남녀를 통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식으로 접근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예.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여가부 강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러면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이 어떨까요? 예, 일단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뽑히는 2030 세대에서 특히 남녀 간의 시각차 또는 이제 남녀 간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게 바로 이 여가부 폐지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장 여가부 존속 내지 강화를 주장할 경우에는 뭐 윤석열 후보가 던진 이 젠더 이슈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고 여기에 또 2030 남성들의 표심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좀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심상정 후보가 선수를 쳤으니까 또 드라마틱한 효과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다니 또 민주당의 전통적 표밭인 또 여성단체들과의 또 관계도 또 껄끄러워질 거고 네. 또 윤석열 후보를 따라하는 듯한 모양새가 됩니다. 결국 여가부 폐지 주장에 적극 대응의 이슈를 키우기보다는 좀 무시하는 전략으로 해서 이슈를 좀 축소하는 그런 뭐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여가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입장을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가부를 개편해서
성평등 가족부로 만들겠다라는 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입장 표명을 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지난 주말에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이 후보가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이 공약은 20대 남성의 표를 구애하려는 정치적 전략이다 라면서 이 청년의 문제는 남녀 갈등이 아닌 이 공정 대 불공정의 문제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여가부 폐지를 넘어 대안도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내놨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모호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평등 가족부라는 게 여가부를 강화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여가부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지 이거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향후 TV 토론이 있을 텐데 뭐 여가부 폐지의 윤석열 후보와 여가부 강화의 심상정 후보 사이에서 아마 또 이재명 후보한테 좀 집중 질문이 또 쏟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여가부가 이제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TV 토론에서 후보들 간의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가부의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여론의 향방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오징어 게임 배우 오영수 한국인 최초 골든글로브 수상입니다. 예, 자 배우 오영수 씨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러브 나무조연상을 수상을 했어요. 예, 지난해 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연기상 수상에 이어 또다시 우리 배우가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제 큰 경사를 맞았는데요. 예. 오징어 게임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 뭐 대부분 보셨겠지만 오영수 배우는 이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 1번으로 이제 참가자 1번으로 이제는 등장을 했고요. 예. 이 드라마에서 이제는 병에 걸려 이제 쇠약한 노인의 모습은 물론 해맑게 게임을 즐기는 아이 같은 면모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살인 게임이죠. 이 살인 게임을 만든 설계자가 바로 이 1번 참가자 오영수였다는 또 반전도 이제 드라마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네. 특히 극중 명대사인 우린 깐부잖아. 이 말은 어쩌면 지난해부터 뭐 지금까지도 최고 유행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깐부 할아버지로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오영수라는 배우를 처음 접해본 분이 또 많을 텐데 원래 이제 오영수 씨가 이제 연극 무대에서 주로 활동을 해왔었죠. 예, 지금까지 그 200여 편의 연극에 출연한 연극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대중에게는 이제 스님 전문 배우로도 알려졌는데요. 예. 그 아마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리고 예. 드라마 선덕여왕과 무신에서 이 승려 연기를 한 게 영향이 있던 걸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이 황동혁 감독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서 오영수의 연기를 접하면서 이번 캐스팅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이 캐스팅이 이제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큰 인기를 얻었음에도 다시 이제는 대학로 연극 무대로 돌아가 지금도 연극 배우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배우 오영수 씨가 오징어 게임에 이제 깐부 할아버지로 이제 주목을 받은 뒤에 깐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한 외식업체로부터 광고 모델 제안을 받았었지만은 작품 이미지를 훼손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이를 거절했던 일화가 있는데 정말 그걸 보고 연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오영수 씨,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요새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오늘 참 네. 기분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기분이 예. 좋죠. 오징어 게임 좀 다시 보기 열풍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